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 A교지하면 사랑해가지고 가르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의 교육에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 교육에 등한시하는 부모님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낳아서 길러주고 또 사랑하여 가르치며. 자, 그 밑에 봉의성지하고 효의양지, 이거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식은 봉의성지하면 받들어, 이을성자죠. 받들어 잇는다. 뭘 잇느냐? 이거는 뭐 부모의 사업을 갖다가 받들어서 잇는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정신, 이런 것을 받들어 이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의성지하고 효의양진이라. 효도하여 효성스럽게, 양지하면 뭐죠?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죠. 효성스럽게 부모님을, 아버지를 봉양하는 법이니라.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천성적으로 친한 관계니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 또 사랑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며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어받고 효도하여 아버지를 봉양하는 법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양의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성입니다. 그리고 그 효성은 부자 간의 관계죠. 그걸 가르쳐주는, 그걸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글자도 있지만은 의미는 상당히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혼치 논제는 이로지 도야라. 이로지 도야라. 혼치 논제. 여기 혼치라는 거는 뭐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혼치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요즘 말로 하면 결혼한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논제라는 것은 재물을 논한다. 요즘 말로 하면 재산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혼치 논제하면 뭡니까? 결혼을 하면서 재물을 따지는 것.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결혼하는데 뭐 상대방이 부자인가 아닌가, 또 혼수를 많이 해가지고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이로지도야라. 요게 이로지도, 요게 이로라는 말은 말이죠. 이자도 그렇고 로자도 그렇고 다 오랑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로하면 합쳐서 오랑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로지 할 때 지자는 앞에 있는 말을 끌어다가 뒤에 있는 말에 수식하게 해주는 기능어죠. 그 다음에 도라는 것은 법도 이런 뜻입니다. 오랑캐의 법도다 이런 얘기죠. 결혼하면서 재산 따지는 사람들은, 따지는 행위는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야말로 문명인들이 하는 그런 도리가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도리란 얘기죠. 요즘 세태도 그야말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결혼해야지 재물을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장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자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중국 선진 사상 중에서 노장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저술이에요. 조금 문장이 어렵습니다. 차분히 보도록 하죠. 정아 불가이어 해자는 구어허야니라. 혹은 뭐 구어허야일세니라. 이렇게 토를 붙여도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아 불가이어 해자는 구어허야니라. 우선 정아라는 말이 벌써 어렵네요. 정아할 때 정자는 우물정자고 이 와자는 개구리란 뜻입니다. 이 개구리 와자는 글자를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정아하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 이런 얘기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불가는 뭐뭐 할 수가 없다. 뭐뭐 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어해자. 어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어는 어디에 대해서 이런 얘기고 해는 바다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구어허야니라. 구어허. 여기에 구라는 것은 구애되다, 뭐 구속되다, 즉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는 그 흙토가 붙어 있는 그 허와 마찬가지로 쓰이는 말인데 어떤 터,
구렁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장소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물하는 개구리는 맨날 우물 속에서만 삽니다. 즉 우물이라는 공간에 구애되어서 그 우물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물 안에 물이 전부인지 알지 그거보다 훨등히 큰 바다에 물이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장소에 구애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바다를 얘기할 수 있으면 바다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지 알고 맨날 그게 맞다고 그게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람이죠. 시야를 넓게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참된 도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일깨워주는 그런 글입니다. 자, 끝으로 사자소학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소학은 글자 그대로 보면 제목에서 벌써 알 수 있지만은 넉자글로 된 그런 책인데 역시 어린아이들, 그 초학자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편찬된 책입니다. 자, 쉬운 문장이네요. 악영인친이면 인경아친이니라. 악영인친. 여기 아자는 나죠. 경은 공경하다 하는 뜻이고 인친할 때 사람 인자는 여기서 남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에서 이 사람 인자는 종종 남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럼 인친할 때 친자는 어버이라는 뜻이죠. 그럼 인친하면 남의 어버이입니다. 내가 남의 어버이를 공경하면은 인경아친이니라. 남이 나의 어버이를 공경하느니라.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남의 어버이를 공경하면은 남이 나의 어버이를 공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우리 아버지를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기가 쉽습니다.